3,4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성남시 산성동 땅입니다. 지난 2020년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자의 20살 딸이 자신의 어머니가 이곳에 갖고 있던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재개발의 마지막 관문격인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3년 전에 오래된 빌라들을 모두 허물고 지금 이렇게 공사가 한창인데요. 2027년도엔 이런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20살 딸이 무슨 돈으로 땅을 샀을까요? 아버지한테 증여받은 3억 5천만 원과 은행 대출 1억 2천만 원으로 충당했습니다. 남은 돈 4,850만 원은 증여세로 냈습니다. 어머니 땅을 아버지 돈으로 산 셈입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 적어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처분 인가가 이번 지금 중국에 꽂히라고 그래요. 네, 입주할 때가 27년도니까 그때는 보통 한 10억, 11억 되지 않을까. 재개발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딸에게 땅을 넘겨 절세를 노린 세테크로 보입니다. 오 후보자는 판사 퇴임 이후 인천지방국세청 고문 등을 지내며 조세법 전문가로 활동했습니다. 딸은 20살 때부터 4년 동안 법무법인 3곳에서 일하며 3,700여만 원의 급여도 받았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오 후보자 부인도 남편이 일하던 로펌에서 4년 동안 1억 9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오 후보자는 자신과 부인, 딸의 재산을 모두 약 33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딸이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아르바이트한 것이고 부인 역시 실제로 송무 지원 업무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04일째 수장 자리가 공석인 공수처. 부모 찬스 논란이 불거지면서 오동훈 후보자가 오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벽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재인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오동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자료를 내자마자 부모 찬스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온 건 오 후보자의 딸이 20살 때 재개발을 앞둔 수억 원짜리 엄마 땅을 아버지인 오 후보자에게 받은 돈으로 사들였다는 내용입니다. 국회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오 후보자의 딸은 20살이던 2020년 8월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산성동의 땅과 건물을 4억 2천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땅을 판 사람은 오 후보자 부인 김모 씨. 이 땅은 김 씨가 2006년부터 갖고 있었는데 2019년 시행 인가가 난 산성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에 포함됐습니다. 산성구역에는 3천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으로 해당 아파트의 분양 후 시세는 12억 원에서 14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재개발 구역에 땅을 갖고 있으면 추가 분담금을 내고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고려하면 최소 수억 원의 차익도 가능한 셈입니다. 그런데 20살이던 딸이 이 땅을 사들일 때 대금 4억 2천만 원은 어디서 났을까? 당시 오 후보자는 아내의 땅을 사려는 딸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딸은 4,850만 원의 증여세를 낸 뒤 나머지 매입 대금 1억 2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 후보자 측은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를 통해 설명드리겠다고만 밝혔습니다. 또한 오 후보자는 2021년 7월엔 딸의 자취방 전세보증금 3천만 원을 내줬다가 후보자로 지명된 뒤인 지난달 28일에서야 3천만 원 차용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 후보자 측은 전세 계약이 끝나면 후보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으로 인식했다며 청문회를 위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다가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딸 오 씨는 20살이던 2020년 8월부터 작년까지 아버지의 사법연수원 동기 등이 재직하는 법무법인 여러 곳에서 일해 3,748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 후보자 부인 김 씨도 오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 금성에서 일하며 2019년과 2021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모두 1억 9,977만 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 후보자 측은 대학생 딸이 미리 사회 경험을 쌓고 독립성을 키우기 위해 후보자의 소개로 몇몇 로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부인도 실제로 근무하면서 송무 업무 지원과 사무 보조 업무를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판사 출신 오동훈 변호사가 지명됐습니다. 지난 1월 김진욱 초대 처장이 퇴임한 지 96일 만입니다. 2명의 후보자 가운데 오동훈 변호사를 공수처장 최종 후보자로 지명하였습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오 후보자는 1998년 부산지법에서 임관한 뒤
울산지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지냈습니다. 대통령실은 20년간 다양한 분야에서 재판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다며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100일 가까운 장기간의 수장 공백 기간, 공수처는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등 굵직한 수사의 속도가 더디게 진행됐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마침 오늘은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소환됐습니다. 국회에선 최상병 특검 처리에 대한 야권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인선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종섭 전 장관에 대한 고발도 특검 법안 발의도 모두 지난해 이루어졌다며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을 연결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그간 수사 무력화라고 비판하다 막상 지명하자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한다면 온당치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개혁신당은 내부 입단속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고, 민주당은 오 후보자가 박근혜 정부 정보경찰의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변호한 전력을 볼 때 공정한 수사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오동훈 후보자는 공수처가 어려움에 처한 시기 지명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독립적 수사기관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해 국민 신뢰를 받을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